자, 이제 앞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355페이지 보시면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 때도 맨 처음에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지정 이러한 것들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절차를 이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은 페이지 355페이지 맨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자,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광명시에서 사업 대상 지역들을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찍어 놓고 여기는 22년, 여기는 24년, 여기는 25년, 여기는 26년부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여기를 정하게 되면은 여기를 정비 예정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버리면 주변의 주택 시장의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사업을 시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특별시, 광역시, 시 안에서 사업 대상 지역들을 정하고 그 사업 대상 지역들마다 예정 시기를 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기가 도래를 하면은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겠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이 정비계획은 시, 군, 구 단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구청장이라는 건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 내지는 광역시의 군수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요게 각각의 권한자들. 해서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이렇게 예정 구역들을 먼저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정비기본계획. 이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하는데 이 시를 다시 두 개로 나눠보면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칙은 수립을 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는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 돼. 특별시, 광역시, 시라고 돼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수립을 하는데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냐라는 건데 대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가 만약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항상 하던 것처럼 똑같이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대부분 며칠이죠?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협의심의. 자, 수립하는 사람이 특별시, 광역시, 시죠? 협의심의는 누구랑? 지방이랑. 관계 행정기관이 상의하여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355페이지. 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354페이지 옆에 보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는 게 나와 있죠. 맨 앞에 국장은 몇 줄?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밑줄하시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밑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한다. 요거는 국장이 그냥 나라 전체의 정비 사업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수립하고 몇 년을 하고 재검토는 5년마다 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따로 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355페이지. 자,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계획 수립은 여기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합니다. 중간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빼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되죠? 특별시, 광역시, 시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3년 단위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니까 군에서는 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 계획은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군은 따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평군, 양평군에서는 정비사업 할 때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만 도지사가 밑줄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밑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 이런 건 됐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356페이지 2번.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봐놓기는 하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즉 박스에 있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9번, 10번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택 수급 계획, 내지는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 이러한 것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그 위에 있는 9번, 10번을 생략할 수 있는데 앞에 페이지에 9번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10번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요걸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주거지별 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이라는 글자가 막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뭐 생활권 뭐 이런 게 들어갔다 하면은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지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이러한 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그 다음에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타당성은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면서 재검토는 5년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죠. 요겁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해서 주민은 며칠 이상 공람시켜주죠? 14일 이상.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로 2번, 가로 3번 뭐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의회는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하죠? 60일. 이 정도만.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런 거 됐고 의회는 60일 안에.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6번에. 그 다음에 협의심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역시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 자,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건 누구만? 대도시가 아닌 시만. 대도시가 아닌 시만. 그래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밑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 대도시가 아닌 시가 도지사한테 승인 받을 때는 의견 듣는 건 이 사람들 시장이 하지만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심의는 도지사가 거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립하고 나면 고시하고 열람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야 기본 방침이랑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59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죠? 특광시 군이. 여기 특광시 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이렇게. 정비계획을 제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가로 1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천재지변, 그 안에 가로 안에 그 가로 2번의 맨 밑에 줄에 천재지변 밑줄하죠.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내지는 역시 또 그 27조 그것도 천재지변입니다. 그냥 천재지변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맨 마지막 줄 위에 밑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기본계획에서 그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해야 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자,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안을 하는데 이 계획을 입안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대부분 며칠이었죠? 근데 요거 30일입니다. 정비계획 입안할 때. 자,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이 14일입니다. 근데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이 딱 3개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따로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요거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그 다음에 의회는 여기 기본계획이랑 똑같이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정하는 사람이 특, 광, 시, 군이니까 지정하기 전에 시민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자, 보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아파트 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진입로 지역도 정비구역에 포함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특광시군이죠. 이 사람들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원래도 자기가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원래는 구청장 등이 구역지정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도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이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 군수. 이 사람들을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없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 밑줄.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대상 구역. 이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뭐 봐도 못 찾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 이것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10의 디귿 이런 거 다 됐어. 정비계획의 기본계획을 정할 때는 건폐율, 용적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 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정비계획 입안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빼고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5조 2항 각 호 이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해서 같은 항 각 호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가로 3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근데 1번에 정비계획 입안 제한, 제한 우리 배웠던 거죠. 관리계획 입안 제한 배웠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배웠죠. 요 세 번째 정비계획 입안 제한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밑줄 하시고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일단 1번은 기억하는 겁니다. 1번은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밑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자 여기 정비예정구역에서 사업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했죠. 여기는 22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비계획을 입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줘 라고. 그 다음에 뒤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자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놨는데 사업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럴 때도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번은 요거는 기억하는 거. 나머지는 됐는데 요 1번이라도.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하는데 5번은 뭐냐면 26조 1항, 27조 1항 이게 뭐냐면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에. 그 다음에 6번 뭐냐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밑줄하죠.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이럴 때도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제한할 때 보면 동의 요건이 3분의 2가 되게 많이 나오죠.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도 기반시설은 5분의 4고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도 민간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도 3분, 면적은 아니지만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는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중간에 있는 거 2번, 3번, 4번 이런 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유 중에,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1번.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 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요거는 비율을 조례로 정하니까 시험에는 좀 나오기 힘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동의 요건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그러니까 제한할 때는 항상 동의를 받는데 정비계획 입안 제한에서의 동의는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니까. 동의를 받은 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한다. 우리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도 보면은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함께 첨부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정비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입안권자는 그 내용을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2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일부터 며칠이죠? 그건 동그라미. 60일. 자, 날짜 정리해보죠.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제한받은 사람이 답변 주는 기간이 며칠이었죠? 45일. 45일.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31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이었습니다. 1개월.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정비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이게 60일.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31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썩습니다. 숫자를 헷갈리라고. 이렇게. 관리계획 입안 제한은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1개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60일. 이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비슷한 것들 다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래서 3번에 보면은 거기 정비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자, 입안하는 절차입니다. 정비계획 입안하는 절차. 맨 처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죠? 며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거기 미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4번. 자, 지방의회한테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은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해야 됩니까? 60일. 이렇게. 그래서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 지방의회는. 그 다음에 5번. 됐고 6번은 경미한 상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또 나오는데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공공시설 누가 가져가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 자, 공짜로 주면 무조건 좋습니까? 얘기는 또 뭡니까? 쓰레기 주면 공짜로 줘도 싫다고 하는 사람 있죠. 자, 내가 이 관리청은 인력이나 자금의 부족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더 이상 관리할 여력이 안 되는 관리청입니다. 그럴 때는 이 공공시설의 기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새로 설치하면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되니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는 관리청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이 허가할 때도 관리청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했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들어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나면 지정하기 전에는 뭐가 지죠? 심의. 해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미출 심의.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뭐냐면 구역을 지정하죠. 하고 나면은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장에게 보고를 해주고 일반에게 관계서류를 열람시켰습니다. 고시하고 보고하고 열람하고. 그건 제목만.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요 순서를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으니까 그냥 한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요게 지정하는 절차.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하는데 몇 년 단위로 수립했죠?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는 14일,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 제시하고 협의, 심의 거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정비계획은 시, 군, 구가 입안을 하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30일,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구역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서 답변 주는 기간, 요 60일,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서 답변 주는 기간이 60일. 그래서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고 있거나, 내지는 정비계획 입안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정비구역 지정고 시 효과가 나오죠.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도시개발구역은 뭘로 봐줬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똑같은 게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럼 이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랑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입니다. 자, 우리 개발법 할 때, 개발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 포함되죠? 실시계획에.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니까, 구역이 지정된 걸로 보니까 뒤에 만드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고 했죠? 자, 정비법에서는 여기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 뒀으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여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고, 정비계획의 내용 중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인데 반대로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자, 보죠. 1번.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중 국계법의 내용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게 지정의 효과. 근데 이거 반대로도 된다라고 했죠? 이번에 보면은 국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거기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뭘로 봐주죠?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완화해줬죠. 그걸 정비구역에서도 그대로 준용해주겠다라는 게 가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생긴 조문인데 일단 혹시 모르니 한번 봐두는데, 자, 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해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9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정해가지고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이제 가로 2번에 조문에 나오죠. 그래서 자, 굵직굵직한 것만 체크해 놓겠습니다.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줄 하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는 국민주택 규모 밑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90% 이하. 그 다음에 나의 공공임대주택 밑줄 하시고 30% 이하 밑줄. 짜잘한 내용들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는 80% 이하 밑줄. 그 다음에 임대주택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을 말하는데 재개발 사업에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다 포함해서 20% 이하 밑줄.
20% 이하는 그 옆에 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재건축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60% 이하 매출. 근데 여기는 그 옆에다가 임대주택 X 이렇게 써야죠. 임대주택 X.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의 의무적 건설 비율이 없습니다.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의무적으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어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국민주택 규모는 60% 이하에서 정해서 그걸 정비계획에 반영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밑줄 주거지역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대해서는 저 강조되어 있는 글자만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가로 2번 이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이거는 일단 놔두시고 374페이지 가면 정비구역의 해제가 나오죠. 그거 하기 전에 378페이지 먼저 보죠. 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죠. 이 정비구역 안에서도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거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 네, 이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정비구역. 이 지정이 되면, 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러한 것들 할 때 허가받아야 됩니다. 개발법이랑 똑같죠? 근데 개발법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자, 건축물의 건축이랑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 이 개발구역에서는 허가사항이었는데 요중에 정비구역에 오면 하나 빠집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죠. 그 노후불량 건축물에 밀집한 지역에서 집 고치겠답니다. 이거 허가받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해도 될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요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는 당연히 역시 또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해서 정비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는다라는 게 2번. 항상 개발행위 할 때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이거는 개발법이랑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재해복구나 질환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죠? 요거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2번, 요거 딱 하나. 요거만 정비법에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보면은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요거는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거는 진짜 개발법이랑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성시, 공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 채취, 그 다음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근데 어디다 심으면 안 되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이거는 나중에 가보시면 개발법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득권부.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우리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얼마 안에? 30일 내에 신고하고 하죠. 정비구역에서도 똑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합니다.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의 기득권 보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냥 했던 거, 그거는 관리계획.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은 그냥,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내에 신고. 근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30일 내에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요거 개발구역의 지정은
21페이지에 나와 있죠. 21페이지 중간에 4번에 개발행위 허가에 노트에 보면 네, 21페이지. 거기 보면은 4번에 중간쯤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그 글자들이 아까 봤던 2번 그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수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 차이죠. 그거 빼고는 뭐 다 똑같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5월 달에는 이걸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 그리고 이 정비구역에서는 허가를,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받습니다. 국계법이랑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특광시군이 허가권자였는데 여기서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 시장, 군수 등은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했죠. 그러면 이제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말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법에 있는 것 외에는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밑에 4번에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소의 유입 방지라고 돼 있죠. 제한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제한. 제한 우리 또 배웠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제한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나와야 되는 건 왜 제한하는지. 그리고 제한은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하는지. 제한하는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제한하는 기간이. 자, 요건 뭐냐면 4번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요 지역에다가 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이러한 7개 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받고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런 행위들을 다 제한을 해버리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일정한 행위들만 좀 제한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 세력들이 유입될까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여기서 정비사업을 할 거라는 건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습니까? 정비 기본계획 위반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 듣습니까? 이미 주민의 의견 성취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정비사업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걸 알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투기 세력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행위들, 요 개발 행위들 중에서 투기 세력들이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행위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분 쪼개기 제한이라고 합니다. 지분 쪼개기 제한. 자, 해서 어떤 행위, 요게 이제 왜 제한하냐는 거죠. 왜?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제한하냐면 첫 번째, 나대지였는데 여기다가 없던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는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거. 토지의 분할. 딱 요 두 가지 행위만 제한합니다. 요 두 가지 행위만.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두 가지 행위 제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간이 나와야겠죠? 여기서는 3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1년 연장. 국계법에서는 3년 제한하고 연장 안 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3년 제한하고 2년 연장되는 거 있었죠? 여기서는 3년 제한하고 한 차례 1년 연장합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역시 에블바디가 제한하죠.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한마디로 말하면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니까. 이렇게. 이러한 지역에서는 밑줄 3년 이내의 기간. 근데 가로 안에 얼마 동안 연장할 수 있죠? 1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 제한되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딱 두 가지 제한하죠.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요것만. 그 다음에 제한하고 나면 뭐 고시를 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 가로 2번에 행위를 제한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서 제한하죠. 그 다음에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 밑줄. 국장 또는 시도지사.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하려고 할 때는 그 지자체의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의견 듣죠? 시장, 군수 등한테 의견 듣고. 이거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국계법에서도 있었는데. 국계법에서도 가볼까요?
노트에 써놨으려나? 그렇지. 안 써놨을 리가 없죠. 16페이지. 거기 보면 왼쪽 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가 5가지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은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이 안 되고 3번, 4번, 5번은 3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한하는 사람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에블바디가 제한하죠. 그래서 거기 3번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 전에 누구한테 의견 듣죠? 시장, 군수한테. 여기도 마찬가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하려고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의견 듣고 제한한다라는 거. 아마 정비법에는 안 써놨을 것 같은데 똑같은 거라서 제가. 똑같은 거라서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같이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보시면은 뭐 고시 제한을 하고 나면 뭐 고시를 해준다는 거. 가로 5번에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1이나 2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제한을 해놨으니까 이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뭐 조합원 모집 금지인데 여기 정비구역이면 조금 있다가 아파트 짓겠죠? 근데 여기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파트 지을 건데 우리가 살게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이렇게 당연한 소리 써놓고 다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374페이지.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실시계획 얼마? 3년, 개발계획 2년.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3년이나 2년 안에 수립되지 않으면 3년, 2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유. 여기도 똑같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후의 사업의 절차를 한번 써보면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는 먼저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을 해서 그 확정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인가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인가 받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붙어 주면 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사유인데 여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죠. 그러면 2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얼마일까요?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는 2년. 추진위원회 들어갔으니까 2년.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2년.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조합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는 없으니까 3년. 그 다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는 3년. 추진위원회 없으면 3년.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2년, 없으면 3년. 근데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안 만들고 사업을 하죠. 그러면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겠죠. 그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2년 더하기 3년에서 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 3년, 5년 안에 이런 거 안 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는 2년,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게 아닙니다.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여야 한다. 보는 거 아닙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자, 보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 밑줄 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요거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게 아니라 요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 없으면 몇 년이라고 했죠? 3년. 추진위원회 없으면 3년.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요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비예정구역을 어쨌든 3년. 그 다음에 2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임대 가로 안에 밑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해서 기억해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보시는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에 나왔죠? 승인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거죠.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보시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없죠? 이건 뭐냐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로 안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추진위원회 나와 있죠? 몇 년이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죠.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2년 안에 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 없으니까 3년. 그래서 요거는 요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몇 년이죠? 5년. 2년 더하기 3년에서 5년. 요거는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래서 그 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보시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구청장 등은 자기가 직접 지정한 게 아니죠. 그러면은 직접 지정을 해제를 할 수도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역시 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정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지정할 때 이렇게 했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했죠. 해제할 때도 똑같이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며칠? 두 번째 30일이 이겁니다. 해제할 때.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이죠. 해제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그래서 이제 30일 3개 나온다고 했는데 2개 나온 겁니다. 정비계획 위반할 때,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할 때. 이렇게 해제 절차 보시면은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 의회는 며칠 안에? 60일.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페이지 심의 밑줄. 그 다음 다만 이건 됐고 4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가로 1의 가로 3 동그라미 1 내지 3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위에 보신 2년, 3년 이 기간을 해제하지 않고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밑줄 30% 이상의 동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두 번째 줄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이럴 때는 해제하지 않고 2년의 기간 동안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거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제하지 않고 이 의무적 해제 기간을 2년 동안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가로 5번에 보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 위 사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다. 자, 이거 뭐냐면 아까 지정할 때는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했죠? 근데 해제할 때는 고시, 통보, 열람 이렇게 합니다.
지정할 때는 고시, 보고일람, 해제할 때는 고시, 통보일람.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죠. 방금 봤던 요거 2년, 3년, 5년은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인데 지금 나오는 사유는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할 수 있는 사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에게 밑줄 과도한 부담. 2번은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밑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토지등 소유자 밑줄 30% 이상 밑에 줄에 해제를 요청. 아까 연장을 요청할 때 얼마가 동의했죠? 30%. 해제를 요청할 때도 30%. 연장을 요청할 때도 30%, 해제를 요청할 때도 30%.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셀프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밑줄 10년이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밑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 일단 여기까지 요 네 가지만. 자, 5번, 6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를 정리해 보는데 1번은 과도한 부담이죠. 토지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줄이면 목적, 달성, 불능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가 요청하죠? 30% 이상이 요청합니다. 네 번째는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얼마가 경과하죠? 10년이 경과하고. 자, 니네들끼리 한번 집 고쳐봐 라고 한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하죠?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했을 때. 이럴 때. 요 네 가지는 요약하면 요 정도.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가 동의. 하면은 해제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일단 가로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기 이전으로 한정합니다. 5번, 6번은. 이게 가장 최근에 생긴 조문인데 일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5번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동의한 투자. 그러니까 아직 6번은 보면 6번이랑 같이 읽어보죠. 자, 5번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죠. 근데 6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5번은 동의만 하고 아직 만들어지진 않은 겁니다. 승인이나 인가를 받기 전. 근데 6번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거죠. 구성이 된 겁니다. 이럴 때. 근데 5번은 보면은 동의 요건이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겠죠, 요거는. 대신에 6번은 과반수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밑줄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요청. 근데 5번, 6번 둘 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환정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2년, 3년, 5년이죠.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랑 해제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들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죠. 얼마가 요청했을 때? 30% 이상의 동의로 요청했을 때. 그 다음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하지 않고 이 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가 동의까지만 해결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할 때에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해제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해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되면은 이 업무 집행 사원들이 돈을 쓰겠죠. 조합원들이 그 비용, 조합장, 임원들, 짜장면값, 술값 다 부담을 한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이
정비구역을 해제해버리면 그 돈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차마 해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피 같은 세금으로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비용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게 2번의 비용 보조. 그래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음에 그건 볼 필요 없고, 이걸 일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몰 비용.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시켜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발설 등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밑줄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셀프 방수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래 어디서 하는 거죠? 달동네. 스스로 짓고치라고 했죠. 근데 사업이 안 돼서 이거 해제시킵니다. 근데 원래 상태로 그대로 환원시키면 원래 달동네로 그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했던 것 중에 설치가 가능한 것들은 그냥 설치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밑줄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그 가로 안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을 하는데 조합 만들어서 사업해봐 하니까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데 이럴 때에는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밑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싸울 거면 니네 알아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합 안 만들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인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겠죠. 사업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고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4번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거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밑줄 도시재생 선도지역 으로 지정해줄 것을 누구한테 요청하죠? 국장에게 요청. 이렇게 요까지가 정비구역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뭐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효과,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 누가 지정하는지 이런 권한자들, 그 다음에 요거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정비구역 지정 하에야 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 근데 하에야 하든 할 수 있든 절차는 똑같이 합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뭐 30일짜리 요거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수업이랑 다음 주 수업이 아마 공법을 하면서 제일 힘든 수업일 겁니다. 이번 주 환지, 그 다음에 정비법, 다음 주 정비조합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이런 것들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수업이 뭐 공법 전체에서 거의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건축법, 주택법 또 뭐 그냥 외우면 되니까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했고 정비사업 시행 방법, 시행자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시행자에서 대부분 조그마한 내용들도 제가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조합하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안 볼 거고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보고 건축법 초반 정도까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